이혼 이후 생활은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이상한 틀을 들고 나한테 덮쳐 나를 그 틀 속에 집어넣고 틀 모양대로 일그러뜨렸다. 상투적인 매일이었다. 이젠 이름조차 잊어가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생으로부터의 갑작스런 전화. 비어홀, 여자 얘기 또는 돈벌이 얘기. 그리고 여자를 사서 호텔로 간다. 또는 호텔에 가서 여자를 산다. 마치 내가 이혼하기를 사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전화가 지긋지긋하게 많이 걸려왔다. 나 두수야. 생각 안 나? 하긴 졸업하고 처음이니까. 에이, 아니야. 우리 훈련소에서 한 번 만났잖아. 벌써 8년이 됐구나. 자식, 이제 생각나? 영진이한테서 네 소식은 자주 듣고 있지. 네 이혼했다며? 야, 나와라. 술 한잔 살게. 그리고 호기롭게 문지기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그쪽에서 알아모시지 않으면 자기 쪽에서 문지기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 있었어. 앞장서 들어가는 술집들도 자기네 딴에는 마음을 써 인류로 데려가준 때문인지 그게 그거다. 엠파이어, 월드컵, 코스모스, 오비타운, 그리고 관광 호텔들의 나이트클럽들. 어제 저녁엔 딴 녀석과 밴드석 바로 앞자리에서 마셨는데 오늘은 이 녀석과 구석자리에서 마신다. 무대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본 가수들이 무식의 악취를 풍기며 슬픈 노래도 백지처럼 싱글싱글 웃으며 부르고 있고, 개그맨들은 어젯밤과 똑같은 대사를 똑같은 표정으로 씨부렁거리고 있다. 운동 부족과 영양 과다로 비만증에 걸려있는 사내들은 넥타이 매듭과 허리띠를 헐겁게 풀어놓고 헐떡이며 맥주를 들이켜고 나서 한 손으로는 옆에 붙어 앉아있는 호스티스의 허리를, 한 손으로는 자기의 튀어나온 배를 슬슬 어루만지고 있다. 간신히 엉덩이까지만 내려오는 원피스 유니폼을 입은 호스티스들은 자기 사내가 술잔에서 입을 뗄 때마다 땅콩이나 북어포 조각을 사내 입에 넣어주고, 가수의 노래가 끝날 때마다 눈은 딴 곳을 향한 채 무대 쪽으로 손만 내밀어 맥 빠진 박수를 친다. 사내의 손은 탁자 밑에서 아가씨의 사타구니를 더듬고, 아이, 남들이 보잖아요. 빼내는 손끝에 묻어오는 것은 냉증 특유의 썩은 냄새일 게 틀림없다. 썩은 냄새, 썩은 음부, 아내의 사타구니에서 풍겨오던 부패 그 자체. 허연 거품을 떠올리는 노랗게 썩은 술. 가슴 복판에서 시작하여 독사처럼 외줄기로 목구멍까지 치달려오는 통증마저도 상투적이다. 썩은 술이 빠르게 침투하며 상투적으로 모든 신경세포를 들쑤시고 머리, 가슴, 불알, 무릎 관절의 모든 조직을 썩인다. 썩은 술에 의해 썩어가는 사고, 썩은 사고에 의한 썩은 감정, 상투적으로 끓어오르는 상투적인 징후. 혈관 속의 피는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으리라. 인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생선시장의 개들처럼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감아넣고 눈을 슬프게 치켜뜨고 다니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발정한 개들처럼 닥치는 대로 붙을 자리만 찾아다닌다. 사람들이 결국 바라는 건 필요 이상의 음식, 필요 이상의 교미, 섹스의 가수요. 부잣집 며느리 여름철에 연탄 사 모으듯 남의 아내건 남의 아내가 될 여자건 닥치는 대로 붙는다. 남의 사랑을 위한 빈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물처럼 공기처럼 여력만 있으면 빈자리를 메우려 든다.
인간은 자연인가? 매우고 썩힌다. 썩은 사타구니에서 쏟아지는 썩은 감정, 자리를 찾지 못한 자들의 징후, 평화가 만든 여유, 여유가 만든 가수요, 가수요가 만든 부패, 부패가 만드는 징후. 부패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남은 일은 징후의 누적, 그리하여 전쟁. 전쟁은 필연적이다. 전쟁으로 모두 빼앗기고 다시 시작. 인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형편이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말한다. 그럼 뭐요? 그렇군. 형편이 더 나빠져서군. 돈 때문이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돈이니까. 아니에요. 슬픔 때문이에요. 종말에 대한 슬픔이 섹스를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슬픔이 우리들의 섹스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어요. 당신이 바라고 있는 그 전쟁 때문에요. 정부에서도 신문에서도 전쟁에 대비하라고 야단들이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전쟁이 아니야. 전쟁은 다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나면 이번엔 아무데도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걸 어린애까지도 알고 있어요. 지난번 전쟁보다 더 끔찍하리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자본주의도 정치 권력도 아니에요. 종말에 대한 불안이에요. 적개심을 돋운다고 하지만 그건 전쟁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죠. 집은 불타고 자기는 죽고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간다는 것 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슬픔이 적개심을 휩싸서 녹여버려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적개심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적들에게도 불탈 집이 있고 고아원으로 갈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처럼 슬퍼하고 있는지 하는 사실에 대해서뿐이에요. 희망을 거는 건 인간이 독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뿐이죠. 그렇지만 그런 희망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로 나타나는진 정부에서 설명 안 해줘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요.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건 슬픔이에요. 그 슬픔은 특히 남자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 슬픔이 남자들의 윤리를 허물어뜨려요. 윤리란 미래적인 거죠.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어진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 슬픈 거예요. 악귀 붙은 년, 악귀부터 미친년. 네 주둥아리를 빌려서 아는 채 떠들고 있는 도깨비는 어떤 놈이냐? 방송국의 유치한 대사로만 꽉 들어찬 네 대가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왜 화제를 나한테로 돌리세요? 오라, 이제 보니 그동안 쭉 날 우습게 보고 있었군요. 가장 위해주는 체 하면서, 사랑하는 체 하면서, 그래, 우습게 보고 있었다. 그런 줄 알고 네 몸이 미친놈 도깨비가 붙은 줄 알아보고 우습게 보고 있었다. 누구냐? 네 입을 빌려서 떠들고 있는 놈? 그따위 말로 널 유혹했단 말이지? 그따위 말로 내 자리를 빼앗았단 말이지? 여자의 자물쇠는 그따위 말로 열린단 말이지? 열리자마자 문 안으로 정액을 쏟아 넣고 그 말을 네 자궁 속에 단단히 풀칠해놨단 말이지? 우린 이제 모두 죽게 될 테니까 하며 슬픈 얼굴을 짓고 사내들이 다가오면 네 문은 스스로 열린단 말이지? 누구냐? 이름을 대란 말이야. 네 주둥아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놈.
아직도 네 자궁 속에 살아서 까불어 대고 있는 놈! 개 같은 욕망에 시대의 구실을 붙여 널 유혹한 놈! 이름을 대! 모두 이름을 대! 몇 놈이야! 모두 이름을 대! 개새끼야, 미친 건 네 놈이야! 이제 실증 났으면 그냥 싫다고 해. 내가 언제 처녀랬어? 내가 언제 결혼해달라고 했어? 결혼하자고 찾아다닌 건 네 놈이잖아. 그냥 나가달래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 그래, 미쳤는지도 모른다. 네 자궁 속에 붙어서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는 도깨비한테 물려서 나도 미친 모양이다. 어서 이름만 대. 악귀는 제 이름만 부르면 도망치는 거야. 널 쫓아내고 싶어서가 아니야. 네 몸속에 도깨비를 쫓아내고 싶어서야. 왜 감춰? 왜 도깨비를 감싸고 내놓지 않아? 부끄러워서냐? 작은 부끄러움을 지키려고 큰 사랑을 거절하는 거냐? 널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건 네 몸에 붙은 도깨비야. 도깨비가 지배하고 있는 널 내가 어떻게 믿고 사랑할 수가 있어? 토해버려. 도깨비를 토해버려. 네 자궁 속의 도깨비를 입으로 토해버려. 널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개새끼야! 진짜로 미친놈은 네 놈이야! 없는 도깨비를 억지로 만들어서 날 쫓아내려고? 좋아, 나갈게. 네 놈 아니면 남자 없을 줄 알고? 개 같은 년. 허연 거품을 떠올리는 누렇게 썩은 술.